이런 분들은 절대 오늘 영상 보시면 안 됩니다. GPT가 지금 2025년 최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꺼주세요. 지금 구글에서 GPT보다 훨씬 더 좋고 쉽고 무료인 엄청난 걸 내놨습니다. 오늘은 제미나이에 대해서 왕초보도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PT가 3년 동안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GPT를 단 한 번도 다른 모델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퍼플렉시티, 그록3, 딥시크, 클로드, GPT 이 5가지를 정말 여러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GPT가 제일 좋긴 했었어요. 근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미나이가 모든 생성형 AI를 압도할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고 저는 이 시간이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GPT 말고는 왕초보 강의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잘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이제 찍어둡니다. 지금 당장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점차 이게 핫해질 거고 그때 가서 보셔도 좋습니다. 미리 저장하기나 좋아요를 눌러두시고 이 왕초보 강의를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용법에 대해서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실용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완전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역행자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청이라고 합니다. 제가 AI 강의도 런칭을 했는데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팔린 AI 강의를 한 사람으로서 이번 제미나이 왕초보 강의도 재밌게 보실 것 같아서 무료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GPT가 가졌던 모든 단점들을 상쇄할 만큼 강점들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거짓말한다는 이런 문제들 그런 것도 이제 훨씬 적고 속도도 가장 빠르고 그리고 잘 알아들어요. 요즘 GPT가 이상해졌는지 계속 오류가 나고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UX, UI라고 해가지고 사용자 편의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GPT 같은 경우에 켰을 때 정말 정신이 없어요.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일단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사용자 편의성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플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되게 편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옛날 핸드폰에 비해서. 그걸 이제 사용자 편의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딱 틀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심플하게 되어 있죠.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압도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라는 거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용법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사용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뭘 배워볼 건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요약하기를 같이 해볼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20-30분 넘는 영상들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핵심을 찾고 싶고 아니면은 12,000자로 출력을 해서 책처럼 읽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제미나이를 이용을 한다면은 정말 쉽게 모든 내용들을 출력 받을 수도 있고 요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맛집 찾기나 카페 찾기 이런 것도 우리가 원래는 이제 구글맵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이제 검색을 한 다음에 뭐 맛집을 찾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제미나이를 사용한다면은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좋은 카페, 좋은 맛집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해외를 갔을 때 해외에서 사람 많은 곳 이런 것들을 가려고 해. 이때도 단숨에 제미나이를 이용을 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제미나이의 장점은 구글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구글은 뭐예요? 구글도 만들고 구글 맵도 만들고 유튜브도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동 자체가 GPT나 다른 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자기 회사니까 이 정보들을 마음껏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GPT에서 구글 맵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해. 그러면은 당연히 구글에서는 좋아하겠어요? 구글에서는 제미나이에게 더 좋은 정보를 주고 싶은 게 당연한 심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맵이나 아니면은 자료를 찾을 때 당연히 구글 기반인 제미나이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진로 고민할 때 뭐 아니면 내가 심리 상담 받고 싶을 때 다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고 사업에 대한 고민을 말한다던가 사업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고 건강 상태 이런 것도 의사에게 진단받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 요즘은 어떤 병이나 어떤 증상이 생기면은 바로바로 이제 제미나이나 GPT한테 물어보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이거 어떤 상황이야 어떤 증상이야 라고 물어본 다음에 진단을 받고 의사한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의사분들이 막 1시간씩 걸려서 진단하는 거를 1분 만에 답을 해주기도 해요. 물론 당연히 의사분들이 진단에 대한 정확도나 이런 건 더 높기 때문에 정말 위급하거나 정말 중대한 거 같은 경우엔 당연히 병원 말을 믿어야겠지만 가벼운 병들이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AI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유튜브 썸네일, 글쓰기, 블로그 글쓰기 이런 거 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이번 영상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스타일 자체가 쉬운 건 그냥 넘어가자 주의인데 이 왕초보 강의니까 회원 가입부터 알아볼게요. 원래는 회원 가입 못하면 그냥 영상을 꺼주셔라 아니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항의가 많이 들어서 제가 정말 쉽게 저희 어머니를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회원 가입부터 간단히 알아보고 실생활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제미나이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뭐 영어로 쓰셔도 되지만 한글로 해도 다 됩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제미나이라는 거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이건 모바일, 핸드폰으로 따라 하셔도 되고 PC로 따라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태블릿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 로그인이 있어요. 로그인을 누른 다음에 여기 이제 구글 로그인을 해서 우리 다 유튜브 아이디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이제 계정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못 하시진 않겠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PD님이 말씀하셨는데 약 올려서라도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앱을 다운받으셔도 돼요. 플레이스토어 아니면 이제 앱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제미나이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아이콘이 뜨게 될 겁니다. 이거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제 제미나이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권투라는 걸 만약에 배우려고 할 때 그냥 계속 줄넘기만 한 달 내내 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죠. 그리고 테니스를 가는데 계속 기본폰만 한 달 동안 1000번씩 이걸 휘두르래. 공 치지 말고. 그럼 재미없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테니스 공을 던져주어서 그걸 맞추는 거 해야지 재밌잖아요. 그래서 바로 좀 실생활에 쓸 수 있을 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정말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지금 4가지를 클릭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처음이니까 일단 신기한 거부터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거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영상들 있죠. 31분, 12분 이제 막 이런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나머지 영상들은 그냥 재미로 볼 수도 있고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뭐 배드민턴 경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이 지금 12분짜리에다가 어렵잖아요. 글을 읽으면 우리가 1, 2분이면 읽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영상으로 보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해는 쉽지만 내가 만약 30분, 40분짜리 영상을 한 번에 이해하고 싶어, 글로 정리하고 싶어, 그러면 제미나이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공유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링크 복사, 그 다음 제미나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미나이로 넘어간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서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따라해 볼게요. 2.5 플래시를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요약해줘 라고 말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명령어들이 있는데 초보 관점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쉽더라도 일단 따라와 주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요약을 해줬는데 너무 요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다시 뒤로 가기를 누르신 다음에 다시 첫 화면으로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클릭을 누른 다음에 이 2.5 프로라는 거를 일단 클릭을 해볼게요. 좀 더 어렵게 내용을 만약에 받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천자로 책처럼 구조화해서 정리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아까 전에 그 내용보다.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것조차도 너무 요약본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 복사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고서 여기다 명령어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2,000자로 고등학생 교과서처럼 정리해서 서술해줘. 추론해서 새로운 구체적 내용을 줘도 돼. 일단 예시를 드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은 위에 내용이 복사 붙여넣기 했겠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력된 내용들이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한테 초등학생 수준으로, 중학생 수준으로, 고등학생 수준으로 출력해 달라고 말을 한다면은 정보들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첫 문장이 이제 굉장히 쉽죠. 고등학생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방대한 양의 정보와 마주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서술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너무 약간 교과서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서술문으로만 작성해줘. 우리가 옛날에 구글이나 네이버한테는 원하는 걸 요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키워드만 넣어서 어떤 결과물을 받아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원하는 불만들을 그냥 다 요청하면 돼요.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제미나이나 생성형 AI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서술문으로 써달라고 했더니 지금 위에는 이제 굉장히 요약본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은 지금 밑에를 보시면은 진짜 완전 책처럼 서술문 형식으로 문단별로 이제 작성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써져 있죠. 와, 진짜 거의 완벽하게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단순하게 유튜브 정보를 가져오고 출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질문함으로써 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20개를 던져줘 라고도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비평을 12,000자로 해줘 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내가 더 알았으면 하는 설명들을 보충해서 12,000자로 더 줘 라고 요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얼마나 똑똑하느냐,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떤 창의적인 발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AI에 대한 활용도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나왔습니다. 텍스트 복사를 할게요. 그 다음에 12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싶어. 초반부에 상대를 약올리는 말 도입부를 쓰고 대본을 작성해줘 하고서 위에 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명령어들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초보자 대상이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무궁무진하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본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은 뭐 해외 맛집 찾기, 해외 핫플레이스 찾기, 진로 고민을 다 물어볼 수도 있고 심리 상담도 물어볼 수 있고 사업 고민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건강 상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왕초보 강의이기 때문에 예시를 이 정도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법에 대해서 하나씩 숙지를 해볼게요.
지금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 AI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가 판가름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버전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거 없이 하면 안 되나? 왜 굳이 6명을 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비유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설거지 일만 해야 된다. 그럼 어때요? 비효율적인 거죠, 말 그대로. 왜냐면 축구 선수로 하면은 1년에 1,000억씩도 넘게 벌 수 있는데 설거지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벌 수가 없잖아요. 각자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쓰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6가지는 각자의 능력이 다른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어떤 애는 엄청 작고 빨라, 어떤 애는 되게 유연해, 어떤 애는 건물을 파괴하는데 유용해, 어떤 애는 느리지만 엄청나게 키가 크고 막 그런 애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자의 능력치가 다르고 각자의 재능들이 달라요. 제미나이의 각 모델들 아니면은 GPT의 각 모델들은 다 각자 다른 능력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6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플래시는 가장 큰 장점이 빠르다. 야구할 때 보면 1번 타자들은 도루에 되게 능하고 키가 작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1번 타자를 맡아요. 마찬가지로 플래시는 정말 빠르다. 그치만 나머지 능력이 부족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 댐 건설을 하려고 해. 그러면은 댐 건설을 위해서 이제 댐 건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질문을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 친구한테 댐 건설에 필요한 벽돌은 뭘 써야 돼? 아니면은 이제 보통 몇 미터를 지어? 이런 정말 가벼운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상식적인 질문들, 인터벌 트레이닝이 뭐야? 제육볶음에는 어떤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어? 이런 거는 정말 1차원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추론이나 고차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어떤 사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딱 출력하는 거, 이런 가벼운 질문들을 플래시한테 질문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고급 추론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추론의 영역들을 잘할수록 결국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아니면 뛰어난 능력치들을 보여요. 그걸 이제 고급 추론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광저우가 지금 중국에서 3등 도시인데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고 이유는 뭐고 몇 년이 걸릴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해랑 북경에 대한 정보도 다 알아야 되고 구조도 다 알아야 되고 세계 무역 정보도 다 알아야 되고, 그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추론까지 해서 비교하고 추리하고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게 바로 고급 추론의 영역이에요. 그게 바로 밑에 있는 모델들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2.5 플래시는 빠르면서 약간의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2.5 프로가 있습니다. 얘가 가장 똑똑, 방금 말했던 모든 것들을 추론할 수 있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딥 리서치는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약간의 추론.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다들 안 보셨겠지만, 다들 본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걸 비유로 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아르미는 어디 출생이고 키가 몇이야? 이거 정말 1차원적인 질문이죠. 명확하게 딱 사실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질문들, 또 뭐가 있을까요? 서울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 뭐 이런 질문들. 한국 남자의 키 평균은 몇이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래시에서 정말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진격의 거인 9개 중에서 가장 센 순위 1부터 9위. 이거는 약간의 생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막 엄청난 추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약간의 정보들, 그 각자 캐릭터들마다 어떤 강함들이 있을 거고 이 정보들이 조금씩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걸 비교해서 몇 등까지가 되냐라고, 이런 질문, 되게 간단한 추론이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중국인이 관광지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이유, 뭐 이런 거는 약간의 추론이 필요하죠. 한국 남자와 일본 남자의 성향 차이에 대한 추론, 뭐 이런 가벼운 추론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진격의 거인의 내용을 보고서 이 내용이 일본 애니메이션 어디서 영감을 받았을지 10개 이상 추론하고 구체적 이유 15,000자 이상 서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진격의 거인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두 다 찾고 그 다음에 이 추론을 하고 과거에 일본에서 방영된 모든 애니메이션들을 조사를 해서 거기서 어떤 게 그나마 비슷할지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자청이 하는 7가지 사업을 모두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10년간 나아가야 할 사업 방향, 뭐 아니면은 자청이 7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 10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전략. 이제 이런 굉장히 고차원적인 추론들을 모두 다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딥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썼는지를 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 친구가 샐러드 가게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샐러드 지점 2개를 하고 있어. 샐러드 사업 성공한 사례 해외 모든 걸 조사하고 10개 이상적인 샐러드 사업 성공 프랜차이즈 사례 분석하고 보고해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출판사를 하고 있거든요. 출판업을 하고 있어. 유명 기업가가 언급한 인생책 모두 조사해줘. 총 10명의 유명인 그리고 5건씩 조사. 그리고 진격의 거인이 각 국가별로 어디 진출했는지 조사하고 매출이랑 순이익 추론해서 보고 계산 과정까지 알려주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 조금 어렵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최근 3, 4일 동안 뭘 질문했는지를 보면서 이걸 어떤 모델에 질문했는지를 한번 복습 겸 확인해보고 실생활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천재성을 갖기 위한 뇌과학적 습관, 그러니까 제가 이제 3, 4일 전에 질문을 한 건데 머리가 좋아지는 뇌과학적 습관이 뭘지 딱 20가지만 딱 정리해서 딱 보여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써야 될까요? PD님 2.0 플래시 있고 2.5 플래시가 있고 2.5 프로가 있고 딥 리서치가 있어. 나 플래시. 무슨 플래시? 2.5 플래시. 그래서 이런 질문은 이제 2.0 플래시나 2.5 플래시, 왜냐면 이미 머리가 좋아지는 뇌과학적 습관은 이미 이제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0이나 2.5 플래시를 쓰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결론이 나서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2.0보다는 2.5가 좀 더 똑똑하니까 좀 더 추론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 2.5 플래시에 이제 질문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김주환 교수가 야구부 훈련한 게 뭐야? 이제 이게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뭐 김주환 교수님이 이제 야구부를 어떤 걸 훈련을 시켜가지고 성적이 크게 올랐다는 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히 어떤 거였지? 라고 이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맞춰보세요. 근데 사실 그거 찾으려면 2.5 프로랑 딥리서치 둘 다 써도 찾아질 것 같긴 해. 이거는 사실이니까 어떤 추론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2.5 이제 플래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답변이 결국에는 2.5 플래시에서 회복 탄력성 및 내면 소통에서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심상훈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심사훈련이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여기 자세히 해달라. 이런 가벼운 내용, 가볍고 빨리 듣고 싶은 정보 같은 경우에 플래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내가 배드민턴 선수인데 심폐지구력 높이는 방법을 알려줘. 힘든 상태에서 러닝을 할 순 없잖아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 이런 것도 엄청난 추론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플래시를 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재회상담이라는 사업으로 이제 어렸을 때 성공을 했고, 그거에 대한 책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목차도 써야 되고 그 내용도 한 10만 자 정도 출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추론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뭘 써야 돼요? 책 하나를 쓰려고 해. 내가 옛날에 썼던 3권의 책을 토대로 이제 새로운 책을 써달라고 해야 돼. 그럼 너무나 어려운 거니까 2.5 프로죠. 진짜 머리 제일 좋은 끝판왕을 써야 된다. 그럼 2.5 프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2.5 프로를 썼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딥 리서치를 제가 쓴 거,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조사를 시키고 잤는데 해외 유명인들이 인생책이라고 언급했던 책을 제가 자료 조사를 시켰어요. 전 세계에 유명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앨런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 워렌 버핏 막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생책 이런 걸 분명히 언급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딥 리서치를 사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일이 쉬워지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청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자청이라는 작가를 만약 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저 같은 경우에 뭐 하냐면은
약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경우에 이 딥 리서치를 이용을 해서 이 자청이라는 작가랑 곧 만날 거야. 이 사람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어떤 철학, 생각, 했던 사업 이런 거를 모두 다 정리해서 19,000자로 정리해줘라고 말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권을 쓴 작가가 있어. 그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쓴 책 10권을 자료조사 시켜봤자 또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이거를 다 자료조사한 다음에 이 사람의 사상과 철학을 그냥 책처럼 정리해서 2만자로 정리해줘 라고 말하면 이것만 딱 보고 가면은 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다 이해하고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익환 교수님을 만날 때 그런 식으로 다 자료조사해서 공부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구글에서 이분들의 이제 기사나 이런 걸 찾아봤었는데 이제 딥 리서치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제가 광저우를 최근에 갔어요. 그럼 광저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광저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고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거리 5개를 조사해서 알려줘. 그럼 그 5가지 거리만 그냥 가면은 내가 그 광저우에서 갈 수 있는 핫한 곳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맛집 찾기, 뭐 진로 고민, 심리 상담, 사업 고민 말하기,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은 간단히 짧게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맛집 찾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맛집을 찾으려고 해. 그러면은 뭘 써야 되겠어요? 뭐 다 써도 돼요. 다 써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2.5 플래시를 그냥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은 2.5 플래시가 가장 올라운더 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 성수동을 가려고 해. 성수동을 가려고 해. 리뷰도 많고 평점도 좋은 5개 대형 카페 추천해줘.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구글 맵을 지금 서칭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미디엄 스톤이랑 뭐 성수지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냈고 한번 눌러볼게요. 미디엄 스톤이라는 거를 눌러보면은 평점도 4.8에다가 뭐 대단하네요. 그쵸? 이게 근데 평점을 또 믿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구글맵 토대로 성수동에서 카페 리뷰가 가장 많은 곳 10개. 그래서 내가 만약 남자친구가 있어. 내가 여자친구가 있어. 뭐 만약 20대 남자친구, 20대 여자친구랑 어떠한 분위기를 가려고 해 라고 하면은 얘가 다 찾아줍니다. 아마도 이제 구글 맵에서 리뷰들을 토대로 이 사람이 원하는 그 키워드, 어떤 분위기, 재즈가 나오고 약간 창고 형식의 카페를 원한다라고 말하면 구글 맵에서 이제 리뷰들을 다 서칭해서 재즈라는 단어, 창고라는 단어가 들어간 애들을 다 찾아서 이제 추천을 해주겠죠. 그래서 해외 맛집이나 핫플레이스를 찾는 방법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딥 리서치나 다른 거를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2.5 플래시 기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저우에서 20대가 가장 많이 걷는 거리 5개 추천. 이런 곳이 가장 힙하고 가장 세련되고 최신의 문화들이 도입된 공간들이 이런 곳이에요. 이런 데에서 저는 사업적인 영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리고 가장 예뻐요. 가장 예쁜 가게들도 많고 지금 보면은 뭐 베이징 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이징 루에서 가장 맛집 5개 구글맵 지도 기반 이것뿐만 아니라 관광지나 이런 것들도 다 완벽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라떼는 서점 가가지고 광저우 책 이런 노란색 사가지고 이런 걸 봐야만 됐는데 물론 그런 책들도 유의미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심플하게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화면에 또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진로 고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깊은 사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5 플래시보다는 저는 2.5 프로를 쓸 것 같아요. 2.5 프로를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얘한테 이제 진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시면 할수록 좋아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자료 첨부해가지고 이제 내 자기소개서나 내가 여태까지 일해왔던 거 자료들을 다 주시면서 질문을 주시면 더 좋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타자를 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자 치고 그런 거 귀찮으신 분들은 친구한테 말하듯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지금 화면에 이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에 음성 표시가 나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시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오른쪽 아래에 마이크 표시가 있습니다. 그거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친구한테 말하듯이 진로 상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제가 20대 초반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진로 고민을 해볼게요. 음성을 누르고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될지를 너가 후보군들을 여러 개 컨설팅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23살 나이 뒤늦게 책을 엄청나게 읽기 시작을 해서 책을 한 달에 100권씩 넘게 지금 1년 동안 읽었고, 옛날에는 단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어. 근데 21살부터 이제 책을 엄청나게 읽기 시작했고 23살에 막 철학과에 입학을 했어. 철학과에 입학을 한 다음에 내가 과외를 시작했는데 초대박이 나서 이제 인터넷에다 게시판에다가 내가 과외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꼴찌인 친구들을 전문으로, 그러니까 최하위권 전문으로 내가 향상시킬 자신이 있다 라고 글을 올렸더니 문의가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대박이 났어. 그리고 나는 블로그를 꾸준히 했고 사람을 가르치는데 능한 것 같아. 블로그의 조회수도 상위 1%로 높은 상태야. 나는 이 철학을 좋아해서 철학책 읽는 걸 좋아하고 여러 가지 책 분야를 읽는 거를 좋아해. 근데 원래는 철학 교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좀 막막한 것 같고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나는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교 1년 내내 심리학 책을 매일 읽었고 지금은 24살이 됐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14,000자로 컨설팅 해줘. 네, 지금 끝났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면 좋아요. 내가 어렸을 때 뭘 잘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인지,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게 적성이 안 맞았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느라고 23살, 24살 때 기억을 토대로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제 성향이나 제 그런 것들을 더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일단은 나온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6개월 동안 뭘 해야 되는지, 1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내 장점, 단점,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친구가 이제 컨설팅 해주는 게 제가 걸어왔던 길을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있죠. 아, 이거 웃기다.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딩 구축, 블로그 상위의 1%는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책을 통해 삶이 바뀐 사람, 꼴찌를 일깨우는 책 때문에 어떻게 됐다, 막 이런 컨텐츠를 해라. 실제로 제가 이걸로 성공을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질문할 수 있어요. 지식 크리에이터를 할 거라면 어떤 전략이 나을지 14,000자 컨설팅,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씩 좁혀나가면서 내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20대 초반뿐만 아니라 50대, 60대, 70대 분들도 여기에 내가 일해왔던 것들, 아니면 나의 현재 몸 컨디션,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넣으신다면 얘랑 대화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망설여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래, 이게 맞지, 내가 괜히 망설였다 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심리 상담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제가 AI 강의를 하다 보니까 2,000명이 넘는 이제 수강생 단톡방이 있습니다. 원래 자기가 심리 상담을 받던 사람인데 GPT한테 상담을 받으니까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자기가 상담을 끊었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게 진짜 GPT 때문에 심리 상담사가 없어지겠구나라는 솔직히 확신을 하긴 하거든요. 있어야 하긴 하겠지만 심리 상담사가 가장 빠르게 대체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만의 심리 상담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정말 심플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좋은 거는 2.5%한테 내 현재 상황, 커리어 이런 거를 말로 다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대화가 더 좋겠죠. 근데 그게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5 플래시랑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여기서 타자를 쳐도 되지만 아예 음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이 음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화면이 뜨는데 내 화면을 보여주면서, 내 얼굴을 보여주면서 대화할 수도 있고,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는 지금부터 내 심리 상담사야. 너는 내 말에 대해서 가능한 공감하면서 말을 해주고, 공감한 후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로 심리 상담을 해줘. 네, 저는 언제나 공감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차분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 중에서 유명한 사람 3명만 알려줘. 한국에서는 방송에 많이 출연하시는 오은영 선생님과 김경일 교수님이 유명하시고요. 미국에서는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근우 선생님이 유명하답니다. 혹시 심리학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밀턴 에릭슨처럼 유명한 해외 상담사 3명. 밀턴 에릭슨은 최면 치료의 대가로 유명하며, 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 치료의 창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론 벡은 인지 치료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칼 로저스 상담 기법으로 나랑 대화해주면 돼. 제가 칼 로저스의 상담 기법을 적용하여 대화를 진행해 볼게요. 칼 로저스는 내담자 중심 치료를 강조하며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진솔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기법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눠볼게요. 우울해서 빵 샀어. 빵을 사셨군요. 빵을 사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빵을 사면서 몰라, 우울하다고 했는데 왜 따지고 그래?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질문했어야 했는데 신뢰를 범했다면 사과드립니다. 빵을 사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빵을 사다 보니까 20년 전에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기억이 나더라. 고등학생 때 왕따 찐따 찌질이 시절의 말이야. 그 시절의 아픔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시는군요. 그 당시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심리 상담을 할 때 심리 상담 또 전문가들 스타일이 있거든요. 칼 로저스의 이론들도 있고, 밀턴 에릭슨의 이제 간접 최면 기법도 있고, 그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공감만 해달라, 아니면은 나는 어떤 성향이니까 이거에 맞춰서 해달라 라고 이제 심리 상담사를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대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대화를 하셔도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7개가 넘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고민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AI 언론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6개월, 1년 안에 어떻게 엑싯을 해서 돈을 벌러드릴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제 기존에 하던 사업 정보를 다 넣고 이 새로운 사업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엑시트하기 위해서 이거를 200억에 판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친구들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플랜대로 가야지만 이게 팔릴 수가 있다, 이 기업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 다 질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청담동에서 뭐 레스토랑을 하고 있어요.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하고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매출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고 얼마 비용이 들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몇 명이 있고 요리사는 몇 명이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컨설팅 14,000자로 해줘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굉장한 힌트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5%에 입력을 하신다면 역시나 고차원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상황을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음성으로 말을 하셔도 되고 글로 정리해서 주고 파일을 줘서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냥 잘 안 풀릴 때는 이 친구한테 2.5%한테 이제 이걸 추론해서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20개를 제안해달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곤 합니다. 모든 고민들을 원래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한테 말해봤자 해결책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위로만 할 수 있는 거죠. 위로는 2.5 플래시한테 받고 해결책은 2.5%한테 받고, 물론 친구도 만나시고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랑 세로토닌도 나오면서 우리가 행복해지긴 하는데, 이런 진짜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건강 상태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찍어서 이 친구한테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화면으로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을 클릭을 합니다. 지금 여기 전완근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아프거든? 이거 왜 그런 거야? 팔꿈치 통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팔꿈치 관절 주변의 힘줄이나 인대가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 또는 팔꿈치 관절 자체의 문제로 인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배드민턴 하다가 지금 여기 부분이 이제 아픈데 이 뭐 일주일 동안 병원을 못 간다고 했을 때 뭐 해야 돼? 배드민턴 치시다가 팔꿈치가 아프신 거군요. 우선은 팔을 최대한 쉬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냉찜질을 하시면 통증과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진통제를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거나 심해지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이 부분 통증은 뭐라고 해? 팔꿈치 바깥쪽 통증은 테니스 엘보, 안쪽 통증은 골프 엘보라고 해요. 팔꿈치 통증은 휴식, 찜질, 스트레칭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심하면 병원 진료가 필요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 지금 보이는 배경으로 봐서는 서재나 사무실에 계신 것 같아요. 책이 정말 많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최근에는 여기에 뭐가 난 거예요. 다래끼는 아닌데 이게 정확히 뭐지? 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니까 정확히 진단하더라고요. 제가 병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검사받고 막 했는데 그거랑 진단명이 똑같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이나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통증이나 마사지, 스포츠 과학이나 이런 거 관심이 많은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마다 다 물어보고 다 해결책을 얻고 그 다음 예방 방법들도 다 물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블로그나 유튜브 대본 같은 거 쓰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나라 넘버원으로 자신이 있는데, 이 AI를 활용해서 글쓰기라던가 책 만들기라던가 유튜브 쓰기라던가 이런 건 진짜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 분야만큼은. 근데 오늘은 그걸 다 알려드릴 순 없으니까 정말 초보자를 위한 강의니까 정말 쉽게 제가 한두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자청 블로그,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좀 아까 2시간 전에 올린 건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스타일대로 글을 쓰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글을 봤는데 이 사람처럼 글을 쓰고 싶어. 그럴 때 이 글을 그냥 가져와서 이 스타일대로 써달라고만 해도 내가 쓰는 것보다 100배 나은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지금 2.5 플래시, 우리가 이제 엄청난 걸 할 건 아니기 때문에 2.5 플래시로 가져왔습니다. 내 문체를 학습하고 우선 대답은 하지 마. 내가 주제를 곧 던지면 이 스타일대로 글을 써줘야 해. 이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문체나 글쓰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해 써줘 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응용해서 뭐 사업 계획서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 대본이 됐든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대충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죠. 블로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뭔가 제가 아까 전에 썼던 글이랑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로 글을 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인프피 사용 설명서라는 글을 이제 이런 식으로 썼어요. 하나의 완성된 글을 모방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책이 돼도 되고 유튜브 대본이 돼도 돼요.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이제 추론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건 좀 어려운 능력이니까 2.5%한테 시키겠습니다. 내 문체를 학습해줘. 대답은 하지 말고 내가 주제 던지면 비슷한 구조로 추론해서 작성해줘 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INF 사용 설명서니까 이 친구한테 ENTP 사용 설명서라는 걸 한번 과제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쓴 글이 INFP 여자 설명서 뭐 이런 글이었어요. 화면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글인데 인프피에 대한 이제 고찰을 담은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MBTI ENTP 남자에 대해서 추론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겠죠. 지금 완벽하게 나오네요. 너무 똑같은 서술 방식이라 재창조해줘. 말투는 비슷하되 글의 구조 자체는 창의적으로. 이건 창의적으로 하라고 했더니 완전히 창의적으로 이제 만들었네요. 이것도 저는 잘 쓴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씩 또 변형을 준다면은 책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제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바일이나 태블릿에서는 정상적인 작동이 되진 않고 PC에서 완벽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PC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걸로 뭐 15만 자짜리 책 한 권을 뚝딱 만들어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헤르만 헤세의 책을 4권을 넣어요. 그 다음에 이 4권을 추론해서 이런 스타일대로 시를 써달라, 이런 스타일대로 단편 소설을 써달라, 주제를 10개를 주면 그 중에 1개를 선택해서 비슷한 형태로 써달라 라고 말하면, 물론 당연히 인류의 천재인 헤르만 헤세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 정도 비슷한 퀄리티의 글들을 재창조해서 창의적으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 대본 같은 경우에도 다 가능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걸 통해서 추출하셔도 돼요. 화면을 보시면은 briefU.co.kr로 들어가시면은 유튜브 추출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유튜버의 대본을 넣은 다음에 이걸 추출받아 가지고 이런 스타일대로 대본을 작성해 달라 라고 이 제미나이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정말 이게 1단계라고 치면은 진짜 5단계까지 정말 고급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오늘은 왕초보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미나이의 실생활 활용 방법과 그리고 각 기능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찍어서 잘 못했는데. 제미나이는 생성형 AI 중에서 새로운 강자, 새로운 최강자로 이제 등극이 됐고, 저는 구글이 솔직히 못 따라오지 않을까? GPT가 너무 발전이 많이 돼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구글은 구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글이 정말 뛰어난 거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GPT보다 훨씬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여태까지 지금 몇 년이에요? 26년, 27년 넘는 시간 동안 구글은 정말 많은 데이터,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부터 해서 구글 웹문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구글은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다른 생성형 AI들은 갖지 못한 엄청난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세계 최강의 IT 기업으로 군림해온 만큼 인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를 냈고 이 왕좌의 자리는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이제 한번 찍어두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계속해서 제미나이에 대한 사용법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은 정말 초보적인 단계인 거고, 정말 고급 기술들을 배우게 된다면은 하루에 10시간씩 걸리는 일도 한두 시간, 30분, 1분 이런 식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GPT나 제미나이를 쓴 이후로는 정말 일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정말 삶이 편리해졌습니다. 일에 대한 성과들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미나이나 GPT나 이런 거를 깊게 더 잘 쓰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 강의를 댓글에다가 5강을 오픈해놨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미나이에 대해서 배워봤고,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씩 꼭 실행을 해보셔야지 자기 지식이 될 수가 있고 실생활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청이었습니다.